서울,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 넌 불빛의 눈부심과 유리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 수백만 명의 분주한 군중 사이에서 부산 해안 출신의 젊은 여성 지수는 과거의 그림자를 뛰어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새로운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수가 18세가 되던 해에 운명적인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이 그녀는 그 이후의 세월을 오로지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데 썼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 하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멀고 먼 서울에 의지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그곳에서 더 밝은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울에 도착한 지수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관악구의 작은 방에서 그녀의 식사는 대개 싼 라면뿐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노트를 간직했다. 그 노트에는 어릴 적부터의 꿈이 매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었다. 끊임없이 바쁜 삶 속에서 마치 헛된 것 같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다. 그러나 지수의 삶은 한국 기업 한코르프의 강력하고 차가운 남자 민재와 만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날 지수는 추가 수입을 위해 고급 호텔에서 열린 파티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다. 술잔을 서둘러 옮기다 그녀는 우연히 키 큰 남자와 부딪혀 그의 비싼 와이셔츠에 술을 엎질렀다. 민재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지수를 꿰뚫어 보았고 지수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자리를 떠났다. 지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명함 한 장이 그녀의 손에 놓였다. 한민재, 한코르프 CEO. 그 글자들은 그녀의 작은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 명함이 지수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세계, 그녀의 발걸음마다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위험과 비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계. 호텔에서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후 지수는 여전히 민재에게 술을 엎질렀던 부끄러운 순간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오래된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깊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통해 들려왔고 그의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시간 되세요? 저는 한민재입니다. 지수는 너무나 놀라 몇 초 동안 겨우 대답할 수 있었다. 민재는 그녀에게 서울 중심가의 고급 커피숍에 오라고 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이전에 거만했던 민재와 연약했던 지수 사이의 거리감이 사라졌다. 그는 이 만남의 목적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저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민재가 차갑지만 심각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제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대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의 급여를 받게 될 거예요. 너무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지수는 의심스러웠다. 수천 명의 잠재적 지원자들 중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다. 현재의 임시직은 그저 생존만 가능할 뿐 그녀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꿈은 생계의 압박에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수는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민재는 입꼬리만 비웃었다. 삶이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야, 지수. 누구나 이런 제안을 받는 건 아니거든. 자신을 돌아보니 빛나는 표면 뒤에 명확한 목표 없는 존재인 지수는 스스로를 취약하게 느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지만 이 결정이 자신을 민재의 세계로 빠뜨릴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권력과 거짓, 위험이 얽혀 있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림 같은 세계로. 민재의 개인 비서로 첫날 일하는 것은 지수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다. 고색 창연한 동네의 허름한 자취방 밖에서 새까만 럭셔리 차가 새벽 6시에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공손하게 차문을 열어주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지수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시선을 명확히 느꼈다. 한컵 본사에 도착하자 지수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초고층 빌딩에 압도되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다른 직원들은 낡은 외투를 입은 어린 여자를 빠르게 지나쳤다. 그녀는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에 거의 삼켜질 것 같았다. 민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지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이곳은 이 남자의 영역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내다보이는 넓은 사무실. 비즈니스 책들로 가득한 책장과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책상은 모두 권력과 세련됨을 드러냈다. 앉으세요. 민재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지수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고정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앞으로 엄격한 일정을 따르게 될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주의를 요구합니다. 민재가 업무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지수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다. 비서 업무는 단순히 약속 잡기나 커피 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중요한 문서를 관리하고 민감한 정보를 감독하며 때로는 그를 대신해 작은 협상까지 해야 했다. 나는 명령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재빠르게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 그가 말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그녀의 능력을 즉시 시험하려는 듯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은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갔다. 지수는 이메일, 전화, 민재의 끊임없는 지시에 휘말렸다. 여기가 아니야. 그가 문서 정리의 작은 실수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부정확성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그는 차갑게 그녀에게 일러주었다. 하지만 지수는 한컵 그룹의 숨겨진 면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접하는 모든 문서에는 국제 파트너십부터 위험한 대규모 거래까지 복잡한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며 의문을 품곤 했다. 이 거대한 기업이 과거 부모의 사고와 연관되어 있을까? 하지만 민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어서면 모든 의문은 즉시 접어야 했다. 첫 번째 근무일이 끝났을 때 지수는 완전히 지친 다리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건물을 떠났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권력과 미스터리, 그리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세계로 들어섰다. 밤이 되자 지소우는 자신의 비좁은 침대에 누워 한코업에서의 첫 근무일에 얽힌 사건들로 혼란스러운 머리를 달래고 있었다. 민재의 엄격한 감시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빠져나올 수 없는 미뢰에 빠뜨렸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지소우는 변화를 감지했다. 도전을 극복하겠다는 결의로 서서히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다. 어느 날 한콜팻에서의 빽빽한 근무일 중에 지소우는 우연히 민재의 사무실 문서를 재정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조용한 방 안에는 벽시계의 찰칵거리는 소리와 큰 창문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빛만이 감돌았다. 지소우는 자신의 작업을 시작해 서랍에 문서를 정리하다가 보고서 아래 숨겨진 한 폴더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극비 표시가 된 이 폴더는 지소우가 처리해야 할 문서 목록에 없었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폴더를 열게 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한콜프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이름들과 시간대, 모든 것이 지소우가 잊고 싶었던 오래된 기억과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운명의 날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지소우는 더 빨리 읽으려 했지만 각 줄은 그녀의 상실감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 문서의 정보는 한콜과 최근 파산한 작은 회사 사이에 위험한 합병을 언급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은 회사가 지소우의 아버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때 동업자로 일했지만 어떤 이유로 중요한 거래에서 배제되었다. 지소의 마음속에 의혹들이 밀려들었고 정보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완성하지 않은 듯 중간에 끊겨 있었다. 지수에게 각 문서는 그녀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비밀의 층을 열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이 잔인한 비즈니스 세계의 이익 다툼과 관련이 있을까? 지수의 손은 떨렸지만 빠르게 침착해지며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고 민재가 의심할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것이 아마도 진실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문이 될 것이다. 내심 지수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민재를 위해 일하기로 동의했지만 지금 그와 혹은 그의 기업이 자신의 가장 큰 고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직면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직장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실의 거대한 창문으로 세우며드는 희미한 노란 빛 아래 지수는 방금 발견한 비밀 문서에 대해 끊임없이 머릿속을 굴렸다. 각각의 질문은 그녀의 의혹과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퍼즐 조각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업무 보고를 위해 민재의 사무실로 소환되었을 때 지수는 불안의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책상에 기대어 차가운 눈빛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왔어? 앉아. 그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권위가 느껴졌다. 지수는 민재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며 그의 시선이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으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제 제가 넘긴 서류 어디까지 처리했어요?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지수가 대답했다. 서류 분류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일부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재는 눈썹을 살짝 들어 올리며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지수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요란하게 뛰었다. 미리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마치 모든 비밀을 꿰뚫을 수 있는 것만 같았다. 오래된 프로젝트 중 일부가 온전한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카이빙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아요. 민재는 한동안 침묵했고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으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지수의 눈을 바로 바라보며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꽤 날카롭군. 누구나 그런 결함을 알아차리지는 못해. 나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지수는 직접적인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고 대화를 계속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드러낼까봐 두려워했다. 저는 단지 최선을 다해 일을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조용히 대답했다. 민재는 몸을 돌려 창가로 걸어가 아래 붐비는 교통을 바라보았다. 한코프에 들어오면 당신은 자신의 관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각도 배워야 할 겁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건 단순히 서류를 닦거나 사무실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알고 싶지 않은 비밀과도 마주해야 할 거예요. 그의 말은 지수의 깊은 불안을 직접적으로 건드렸다. 그녀는 고개를 더 숙였지만 동시에 진실에 대한 호기심과 강박감이 그녀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그렇다면 제 책임은 그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지수는 민재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마주보며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겁니다. 지수는 민재와의 긴장된 대화 후
머릿속에 무거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암시로 가득한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고 그녀가 깊숙이 빠져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의심도 드러낼 수 없었다. 지수가 험난한 삶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잔인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매우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날 밤 작고 비좁은 자신의 방에서 지수는 조용히 노트를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의혹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 명확해지기는커녕 모든 것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한코프와 그녀의 아버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조각들은 완전히 맞지 않았고 마치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길은 미래회사라는 이름에 멈추었다. 이 이름은 그녀가 이전에 발견한 비밀 문서에 계속해서 등장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한코프와 그녀 부모의 죽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일 수 있다고 느꼈다. 다음 아침 지수는 자신의 비밀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한코프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민재의 업무 일정부터 그의 방에서 열리는 비공개 회의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별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작은 직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코프 내의 다른 조수들조차 접촉할 수 없는 이들이었다. 이 그룹과의 모든 소통은 민재가 직접 통제하는 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민재가 파트너를 만나러 드물게 외출한 기회에 지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이전 프로젝트 파일을 관리하는 회사의 문서 보관소로 살며시 들어갔다. 대부분의 문서가 최신 보안 시스템으로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지수는 어두운 구석에 있는 수동 잠금 서랍을 발견했다. 이전에 몇 번의 시도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결국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로 뒤덮인 오래된 문서 세트가 있었고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미래와 한코프 사이의 이상한 연관성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지수는 오래된 보고서 맨 위에 붙어있는 작은 신문 조각에서 멈췄다. 부산에서의 교통사고, 지역 기업주 사망. 지수는 얼어붙었다. 이것은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정보였지만 마치 한코프에 의도적으로 보관된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자세히 읽다가 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핵심 거래에서 파트너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을 깨달았다. 그녀가 읽은 내용은 지수를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차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신속히 정리했다. 오늘의 행동이 발각되면 자신의 직장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진실은 지수 내면에 새로운 불꽃을 일으켰다. 그녀는 민재의 지시만 따르며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고 계속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희미한 조명 아래 지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코프의 특별 직원 그룹에 접근하고 그들의 역할을 조사해야 했다. 동시에 민재의 날카로운 눈에서 자신의 행동을 숨겨야 했는데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에 빛을 가져올 유일한 방법은 어둠과 맞서는 것이라고 믿었다. 비밀을 발견한 며칠 후 지수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마치 그녀의 모든 숨결이 답없는 질문들에 질식당하는 듯했다. 심지어 한코프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민재가 계속해서 만나는 특수팀 사무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민재의 권력 세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원과 같았고 지수는 자신이 찾고 있는 답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늦은 오후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떠난 후 지수는 남은 업무를 처리한다는 핑계로 남아 있었다. 퇴근 시간 이후 한코프 본사는 차가운 푸른빛 아래 흐릿해졌고 가끔씩 사람 그림자만이 지나갔다.
그녀는 이것이 특수팀에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알고 있었다. 이전의 은밀한 관찰을 통해 그들의 활동 일정을 파악했고, 그들이 보통 1층의 작은 방에서 비밀 회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는 민첩하게 1층으로 내려갔고 처음으로 차이나는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방들은 고요했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타일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B03 회의실 표지판이 붙은 문 앞에 멈춰 섰다. 이 특수팀 직원들이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소였다. 불안감이 그녀의 내면에서 솟구쳤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심은 더욱 강렬해졌다. 문에 살짝 귀를 대고 지수는 안을 듣고자 노력했다. 내부에서는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방음벽 때문에 내용을 명확히 들을 수 없었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스쳤다. 문을 살며시 살짝 열고 그녀는 조용히 안을 엿보았다. 컴퓨터 화면의 희미한 빛이 직원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폐쇄된 공기로 인해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희미한 사무실 조명 아래 지소우는 손에 파일을 들고 침묵하며 앉아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어제 그녀가 보고 들은 것들은 그녀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펼쳤다. 한 코프 내에 너무 많은 어두운 연결고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진실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했다. 모험 가득했던 지하 회의실에서의 그 저녁 이후 자이소우는 더욱 교묘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민재 휘하의 특수직원 그룹에 더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미래와 그녀의 가족 죽음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숨겨져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하지만 의심받지 않고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녀가 풀어야 할 과제였다. 일상 업무로 돌아가던 중 지소우는 우연히 특수직원들이 참석할 한 세미나에 대해 동료의 언급을 듣게 된다. 이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그러나 민재도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의 존재는 그녀의 모든 잘못된 움직임을 쉽게 드러낼 것이었다. 지소우는 그곳에 있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 번의 고민 끝에 그녀는 회의에 소환되기 위해 보고서에 우연히 실수하기로 결심했다. 세미나 당일 지소우는 너무 주목받지 않기 위해 단순하지만 말끔한 복장을 선택했다. 그녀는 노트북과 흔히 사용하는 서류들을 가져와 바쁜 척했다. 특수 직원들이 이미 모이기 시작한 넓은 방에 들어설 때 그녀는 자신의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여기서 그녀는 빠르게 깨달았다. 익숙한 부서 얼굴들 외에도 중요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몇몇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두 차분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고 마치 모든 추근대임과 감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지소우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관심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뒷줄 좌석에 앉아 편안한 시선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민재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방 앞쪽에 서서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하고 있었다. 지소우는 그의 시선이 그녀가 앉아있는 좌석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잠시 후 프레젠테이션이 휴식 시간에 접어들자 지소우는 추가 자료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회의실 구석진 곳으로 재빨리 이동했다. 그녀의 목표 중 하나는 특별한 이 무리의 대화를 신중히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을수록 그녀는 비밀 거래 또는 참조 재구조화와 같은 키워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다시 한번 지소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심지어 평범한 내부 직원도 알아서는 안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지소가 열중해서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무엇을 찾고 있나요? 즉시 그녀는 돌아서서 민재의 날카로운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심장은 순간 멈춘 듯했고 변명할 핑계를 찾으려 머리를 굴렸다. 회의 시작 전에 언급하신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모든 것이 정확한지 보고 싶었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평가하려는 듯했다. 몇 초 후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빨리 확인해. 게으른 일처리를 싫어해. 말을 마치고 그는 떠났고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더욱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꼈다. 회의의 남은 시간 동안 지수는 민재와 특별 직원들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민감한 문제와 관련될 때마다 모든 것이 은밀한 언어로 바뀌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그 메시지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때때로 그녀는 너무 높은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는 듯했지만 이전 민재와의 대면은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회의 말미에 직원들이 하나씩 떠나갈 때 지수는 일부러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려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특별 직원들의 책상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회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민첩한 손가락으로 그녀는 급하게 쓴 메모가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종이에는 미래 프로젝트 최우선 순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이 단 하나의 문구만으로 지수는 그동안 의심해왔던 모든 것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비밀리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고 이는 민재와 기업의 다른 권력자들의 엄격한 감시 사이에서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행동이었다. 지수는 미래 프로젝트 최우선 순위라고 쓰인 종이 쪽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사건의 진상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며 세차게 뛰었다. 지수는 미래 프로젝트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이며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팀이 회의에서 사용했던 상세 문서의 흔적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실행 부서 사무실에서 문서들을 몰래 훔치기로 결심했다. 이곳은 민재가 주로 감독하는 비밀 계획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보관된 곳이었다. 한 차가운 저녁, 지수는 모든 사람들이 귀가한 후 조용히 이 구역으로 슬며시 들어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이전에 확보해둔 임시 직원증으로 문을 열었다. 사무실 내부는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문서 캐비닛은 단단히 잠겨 있고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조사 후 그녀는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의 레이블이 붙은 코너에서 미래 표시를 발견했다. 자신의 기술로 캐비닛의 잠금 장치를 풀고 내부 문서들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한 컵의 불법적인 확장에 관한 보고서를 훑어보며 그녀는 숨을 참았다. 주요 인물들과 공모하여 뇌물이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경쟁 회사들의 압력을 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녀의 부모 이름이 적힌 주식 계약서였다. 그들은 미래 프로젝트를 함께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며 한콥과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위조된 항목에 협력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민재와 특별 이사회에 의해 제거되어 전체 이익을 빼앗겼다. 지수는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느꼈다. 증거는 바로 여기 있었지만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USB에 조심스럽게 복사하고 모든 것을 원래 위치로 조용히 돌려놓았다. 떠날 때 누군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다. 긴장된 날들을 보낸 후 지수는 진실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수집한 증거와 함께 그녀는 대기업들을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한 탐사 기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만나 지수는 조용히 한코르프의 부모님 죽음과 관련된 위반 및 범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USB를 건넸다. 조사기사가 게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수는 민재와의 불시의 만남을 피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서 한번 그는 암시적으로 물었다. 최근 몇 주 동안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았나요? 지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일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에요. 민재는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고 그의 눈빛에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더 말하는 대신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며칠 후 기사가 전체 진실을 폭로하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한콜프에 대한 폭로는 민재와 그의 동료들이 법적 조사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완벽한 이미지를 무너뜨렸다. 미래 프로젝트는 영구적으로 중단되었고 과거 피해자들은 점차 유린된 권리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수에 관해서는 민재가 어떻게든 그녀가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는 늦은 오후에 그녀를 찾아와 마침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알고 있겠지만 당신의 행동은 우리 둘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민재가 차갑고 무심한 듯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수는 그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민재.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운명을 겪게 할 순 없어요. 돌아서고 싶다면 이것이 기회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민재는 조용히 돌아섰다. 이것이 그들이 서로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지수는 한코프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모든 고통과 그림자를 뒤로 남겼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녀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빛을 찾아 어둠을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다.